여러분, 아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커뮤니티에 구독자분들의 인생책을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본인의 인생책을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 책을 고른 이유를 함께 달아주셨던 분들 위주로 몇 가지 책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키노트 구독자들이 뽑은 인생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입니다. 이 가와바타라는 저자는 이 설국이라는 작품으로 1968년에 일본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다녀왔던 고전 전시회에서도 이 설국이라는 작품을 만났었는데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문장이 하나하나가 되게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소설의 첫 번째 문장은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그 문장은 여러분들이 직접 설국을 읽으면서 보시기를 바라고 구독자님의 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소설을 읽으며 이야기에 감동받고 몰입하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설국은 일반적인 소설과는 다른 차원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아름답고 애절한 감정선과 오감이 넘나드는 표현이 어우러져서 책을 읽는 동안에는 정말 설국이라는 시공간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라는 평을 써주셨는데요. 저도 아직 설국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주위에서 너무너무 좋은 평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꼭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읽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번째 구독자 픽 인생책은요, 앙드레지드의 지상의 양식입니다. 앙드레지드 역시 1947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그런 작가이기도 한데요. 지상의 양식은 저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다가 중간에 덮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문장들이 하나하나 너무 아름답고 다 줄치고 싶고,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버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조금 줄치는 문장도 있다가 별로의 문장도 있다가 하면서 그런 흐름으로 가면 조금 더 읽는 게 수월했을 것 같은데 문장들이 하나하나 다 너무 멋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읽다가 이거 지금은 못 읽겠다, 천천히 읽자 라고 생각하고 잠시 덮어놨다가 영원히 덮이게 된 그런 결과를 맞이했는데, 한번 구독자님의 평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앙드레지드의 지상의 양식이 제 인생책입니다. 표현이 아름다운 문장이 너무 많고 인생에 대한 지혜와 성찰이 담긴 문장도 많습니다. 저는 이 책에 55개의 문장에 밑줄을 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진짜 밑줄 칠 문장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앙드레지드의 지상의 양식이라는 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박웅현님의 문장과 순간이라는 책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박웅현님이 이 지상의 양식에서 좋은 구절을 쏙쏙 뽑아오셔서 그 책에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 구절만 읽었을 때 정말 이 책은 읽어야겠다, 이 문장 자체가 너무 경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샀던 책이에요. 근데 문장 전체 다가 너무 경이롭기 때문에 힘든 책이었다. 하지만 구독자님의 인생책으로 뽑혔기 때문에 저도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독자 픽 세 번째 인생책은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은 정말 완전 스테디셀러죠.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엄마가 사줘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읽었을 때도 뭔가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책이거든요. 사실 지금 기억은 하나도 나지 않지만 분위기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아마 제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랑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인가? 이 책 두 권을 같이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도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읽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그 문장들을 보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인생책으로 뽑을 만한 그런 책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독자님의 평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20대 때 처음 읽었어요. 나이대가 달라졌을 때, 큰 일을 겪은 후 읽었을 때 확실히 받아들여지는 부분과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도 중딩 때 읽었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엄청 적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마 지금 읽으면 와닿는 게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책이든 그렇겠지만 이 책이 저에겐 유독 그랬어요. 읽을 때마다 모리 교수님께 선함을
사랑을 배우게 되고 깊은 배려와 마음을 배우게 되니 너무 좋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리고 읽고 난 후 늘 생각 드는 건 나도 만나고 싶다 였어요. 하지만 책을 통해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 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잠깐 잊었던 서남도 다시 채워지니 너무 좋더라고요. 슬픔과 따뜻함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데 슬픔은 싫지만 따뜻함이 있기에 함부로 그 감정을 떨쳐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슬픔은 모리 교수님을 더 오래 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움이라서 그 또한 떨치고 싶진 않아요. 이사하면서 책이 싹 없어졌는데 다시 사야겠어요. 너무 좋아하는 책을 떠나서 모리 교수님을 이렇게나마 소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정말 이 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다는 게 확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왠지 모르게 한국의 이어령 교수님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결이 다른 부분도 있을 테지만 모리 교수님, 이어령 교수님 이렇게 뭔가 한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석학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똑같이 구독자님이 써주신 것처럼 슬프면서 그리우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무튼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구독자 픽 인생책은요, 브라이언 그린의 엔드 오브 타임이라는 과학책입니다. 제가 지금 이 책을 찾아보니까 별의 탄생과 죽음에서 우리의 삶을 보았다. 멋지다 못해 경외감까지 느껴진다 라는 추천이 써 있습니다. 칼 세이건 이후 최고의 과학 저술가 브라이언 그린, 이번엔 우주의 시작과 끝을 파헤친다. 칼 세이건 코스모스로 완전 유명하신 그분 있잖아요. 근데 그분 이후에 최고의 과학 저술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구독자님의 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낍니다. 물리학에 대해 호기심도 생겨서 과학 분야 책도 많이 읽었네요. 그리고 제가 교보문고 프레스티지 회원일 정도로 다독가인데 이 책 정말 추천합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아, 이거 정말 읽어봐야겠네요. 지금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도 사놓고 안 읽고 있는 판에 일단 사들여 놔야겠네요. 여러분들도 우주나 이런 과학 내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 책을 좋아하시겠다 싶네요. 저도 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책은요, 크리스티앙 보뱅의 가벼운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자유와 사랑, 가벼운 마음을 향한 여정, 크리스티앙 보뱅의 소설. 가장 중요한 건 즐거움이야. 누구도 너한테서 즐거움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해라 라고 쓰여져 있고요. 크리스티앙 보뱅은 프랑스 대표 시인이자 에세이스트, 동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맑은 문체로 프랑스의 문단, 언론, 독자들 모두에게 찬사를 받으며 사랑받는 작가라고 되어 있네요. 구독자님의 평을 한번 볼게요. 크리스티앙 보뱅의 가벼운 마음은 읽을 때마다 저에게 따뜻함과 맑음을 전해주는 책이에요. 이 책에 가벼움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마음이 불안하거나 무거워질 때 한 번씩 펼쳐서 읽고 저를 다독이기도 합니다. 이런 책은 정말 두고두고 읽기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한 책이 아니라 읽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맑아지니까 이런 책은 한 권씩 사두고 힘들 때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어도 위로받을 것 같은 그런 책도 한 권쯤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이제 이 구독자분의 인생 책이라고 하니까 또 궁금해지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작가님의 따뜻한 문체도 중간중간 나오는 문장들도 아름답고 유려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게 응원이 되어주는 책이어서 제 찐 인생 책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봄에 다시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헤헤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맑은 분 같은데요? 지금 이제 딱 봄이 돌아오니까 읽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이분의 봄 추천 책으로 크리스티앙 보뱅의 가벼운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책은요, 김영민 교수의 아침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존재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일상 속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영민 교수의 첫 산문집이라고 하네요. 이 책의 유시민 작가는
이 책을 읽고 좋은 질문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라고 평을 써주셨고요. 이동진님은 원래 위트는 좀 차가워야 제대로 맛이 난다 라는 평을 써주셨어요. 이 책은 일단 제목부터 좀 훅 들어오는 책이네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는 잘 생각을 안 하다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야 비로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평소 때 계속 어떻게 죽어야 되지? 죽음은 뭐지? 죽어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좀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제가 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이유는 죽어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것도 너무 크고 지금의 삶이 유한하다면 그리고 죽은 이후의 삶이 만약에 무한하다면 내가 지금 이 유한한 삶을 살 때 이 무한한 삶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 그래서 나는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죽은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수집을 해야겠다, 알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두렵지는 않지만 내가 죽었을 때 혹은 누군가가 소중한 사람이 죽었을 때 더 이상 지금 여기서 만날 수 없다는 그 그리움 때문에 너무 슬플 것 같거든요. 죽음은 죽은 사람만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랑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궁금한 영역이에요. 근데 왜 아침엔 죽음을 생각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구독자님의 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은데요. 이 책을 읽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왠지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책을 많이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책 바로 들어갈게요. 다음 책은 좀 방금 책이랑 약간 이어지는 느낌인데 여섯밤의 애도라는 책입니다. 이 여섯밤의 애도는 임상 심리학 박사 고성규 님이 지었고요. 고인을 온전히 품고 내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자살 사별자들의 6번의 애도 모임이라고 나와 있네요.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일시 정지된 삶을 다시 오롯이 살아내기 위해 자살 사별자 5명과 심리학자가 함께 보낸 6번의 밤. 사별자를 세상 밖으로, 사람 속으로 이끌어내는 환대와 격려 라는 책입니다. OECD 자살률 보면 한국이 1위잖아요. 그래서 하루 평균 36.1명이 자살하는 OECD 자살률 1위에 5명을 안고 있는 한국. 2030 젊은 층의 자살률까지 크게 증가한 가운데 11월 20일 세계 자살 유가족의 날을 맞아 한국에서 세계 최초 유례없는 시도를 한 책이 출간되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자살 사별 애도 상담 전문가 고성규 임상 심리학 박사와 자살 사별자 5명이 함께 만든 애도 안내서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독특한 그런 책이네요. 구독자님의 평을 읽어볼게요. 자살 유족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자살에 대해 사회적으로 펼쳐져 있는 오해와 편견 그리고 생각 없이 뱉는 말이 가시가 되는 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안위를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책이기도 해서 인생책이 되었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내가 겪지 않은 고통과 아픔은 잘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아픔으로 나 너무 아파라고 해도 나는 그 아픔을 사실 느낄 수 없으니까 아프다는 거에 대한 위로를 해줄 수 있고 공감을 해줄 수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랑 그런 것들을 파고드는 임상 심리학자가 그들의 이 고통을 이해해주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을지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데 그것도 자살로 인해서 잃게 된다면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분들의 이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또 내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지 읽어보고 싶어지는 책이네요.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다음 구독자가 뽑은 인생책은요. 너무 쿨하게 짧게 써주셨는데 제 인생을 바꿔준 책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예요. 왜냐면 정말 제 인생을 바꿔버린 책이거든요. 저도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를 인생책으로 뽑은 사람이기도 하죠. 일단 잘 읽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책에 나온
인물들 중에 제가 처음으로 들어봤고 마치 나 같다 라고 생각한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 인물은 바로 세이 쇼나곤이라는 여성인데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960년대 사람이에요. 궁녀예요. 근데 궁녀인데 그때 자신의 에세이를 엄청 기가 막히게 많이 써서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된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은 2024년인데 900년대에 그것도 그때 당시 궁녀가 나만의 에세이를 썼다는 사실이 너무 일단 멋있고, 그리고 그 책이 베갯머리 서책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구매를 했죠, 옛날에. 근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하나하나 너무 내용들이 예뻐요. 예쁘고 짧고 자기만의 생각이 확실히 담겨져 있어서 엄청 색채가 짙다고 해야 될까? 자기만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여자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덕에 그분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흔히 아는 간디에 대해서도 저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굉장히 많아서 놀라울 정도였고요. 철학 입문서로 뭘 볼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진짜 짱 추천드릴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인생책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일단 소개부터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생책을 꼽기엔 너무 얄팍한 독서량. 최근 3개월간 읽은 가장 인상 깊은 두 편은 미야모토 테루의 환상의 빛, 앤서니 버지스의 시계태엽 오렌지인 것 같아요. 환상의 빛은 글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싶었어요. 일본의 해안가 마을에서 외롭고 차가운 나날들을 살아가는 남겨진 사람의 고독, 슬픔, 의지 같은 것들. 그것들을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감히 인생책으로 꼽기에 충분할 것 같아요. 시계태엽 오렌지는 1984년 처음 읽었을 때 같았어요. 사실 스토리는 요즘 시대에 읽기엔 단순하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머릿속에 있는 어렴풋한 무언가를 책으로 옮겨놓으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디스토피아 소설 중에서는 손에 꼽히는 것 같아요. 라고 쓰셨고, 번외로 소설은 사놓고 못 읽어봤지만 맡겨진 소녀의 영화판인 말없는 소녀를 너무 인상 깊게 봐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영화에 각색이 크게 없다고 들었는데 소설도 틀림없이 좋을 거예요. 애정 어린 그런 코멘트를 써주셨습니다. 환상의 빛이랑 시계태엽 오렌지 저도 안 읽어봤고, 맡겨진 소녀도 아직 안 읽어봤거든요. 말없는 소녀라고 영화까지 나와 있는 줄 몰랐어요. 3권이나 추천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꼭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인생책은요, 류시화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라는 책입니다. 시집, 산문집, 여행기, 번역서로 변함없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류시화 시인의 에세이. 이번 책의 주제는 삶이 내게 말하려 했던 것이다.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일까?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라고 하는 책 제목처럼 저자는 나쁨과 좋음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인생은 다 나쁜 것이 아님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들려준 것이다. 매우 철학적 사색을 하게 만드는 글마다 독자들은 류시화의 깨달음에 동화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라는 평이 써 있습니다. 저는 이런 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철학적 사색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 뭔가 정답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계속 나에게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의 평은요, 저는 늘 미래를 걱정하는 걱정형, 불안형 인간인데 그럴 때마다 이 책을 꺼내 읽어요. 제목처럼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냐고요. 이 책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강추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와닿네요. 책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책.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읽어보고 싶네요. 소개해드린 거 진짜 다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건 제 언급이 있어서 슬쩍 가져왔는데, 저 얼마 전에 아키님이 추천해주신 8단어 진짜 인생책 됐어요. 그리고 신영철 인생의 역사도 정말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까 문장과 순간이라고 박웅현님의 책을 소개해드린 게 있잖아요. 네, 8단어도 박웅현님의 책인데 제가 8단어랑
책은 도끼다라는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박웅현님의 책이 좋았던 이유가 글도 물론 잘 쓰시지만 이분의 책을 읽으면 정말 많은 고전을 추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전 추천이 너무너무 재밌고 흥미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읽어보고 싶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책을 보면서 읽어보고 싶은 고전도 많아졌고 실제로 읽어낸 고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고전에 관심이 있고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으면 8단어나 아니면 문장과 순간 혹은 책은 도끼다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많은 구독자님들의 인생 책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큰일 났어요. 이거 보니까 진짜 다 읽어보고 싶게 댓글을 쓰셔가지고 다 사고 싶게 만들었어요, 저한테. 제가 요즘 책을 너무 많이 사서 몇 권은 전자책으로 사고 몇 권은 또 중고로 한번 사서 읽어봐야겠습니다. 읽을 책이 너무너무 많네요. 좋은 책을 추천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제가 한번 2탄을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때도 좋은 책 많이 추천해주시고 저도 그때는 제 인생책 추천을 한 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그럼 안녕.